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강주입니다. 최근에요. KB국민은행에서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좀 관심이 있죠. 근데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재테크라고 들어봤죠? 재테크로 돈 모은 사람 별로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제 돈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까지도 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어쩔 수 없이 짜이든 타이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부자들을 포함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 재테크를 통해서 인생이 활짝 펴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부자들은 무엇으로 부자가 됐을까? 첫 번째는요, 일, 연봉, 급여 소득자면, 그 다음에 사업자면 사업소득. 이게 첫 번째예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 번째부터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그 부모도 돈이 있으니까 물려줬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 2, 3번으로 부자가 됐어요. 2번은 뭘까? 부동산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동산이 재테크가 아니에요. 옛날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집이에요, 집. 그래서 제 연세 많은 고객들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그 아파트를 언제 샀어요? 30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의 두 번째가 부동산이다라고 할 때는 이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재테크로서의 부동산하고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하니까 임대료 주기보다는 내가 임대료를 받아야 해서 상가 건물을 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지금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금금 전략에서 내 집은 있어야지 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집을 샀더니 빚을 내어서 대출을 받아서, 장기 대출을 받아서 빚을 샀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큰 돈이 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재테크,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을 더하면 한 80%, 부자들이 가진 자산의 한 80%는 일이나 연봉, 높은 연봉, 전문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속, 부동산,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 10중 8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1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번. 어쨌든 이런 부동산이나 상속도, 상속은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부모를 똑같이 이렇게 부자라고 생각해봐요. 하면 부자들의 부의 원천은 일이었어요. 이해하시나요? 부자들의 부의 원천은 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일을 통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끊임없이 소득이 창출되고 앞으로도 창출될 것이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테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테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테크, 뭐 코인 투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재테크는 가장 허접한 재테크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코인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벌어본 들 얼마나 벌었겠어요? 미천이 적은데. 그죠? 미천이 적은데. 100만 원 가지고 100배 부리면 얼마예요? 100만 원 가지고 100배 부리면 10배면 1000만 원, 100배면 1억 원이죠. 근데 100만 원 자본을 가지고 투자 코인을 샀던 친구가 100배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100만 원 가지고 1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 대부분 날려. 인생에 큰 경험 없이 큰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 날려요. 그리고 빚쟁이가 오히려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테크는 제가 말씀드리는 재테크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허접한 재테크. 무슨 말이냐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재테크예요.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만 신경 쓰시라라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내 자본의 미천을 만드는 거.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몸테크라고 그래요. 몸테크. 이게 1번. 재테크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몸테크, 이게 1번.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왜 몸테크가 중요할까요? 내 몸값을 올려놓으면요, 여간해서 내 몸값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 몸값을 올려놓으면 잘 안 떨어져요. 자, 두 번째, 몸테크 다음에 중요한 재테크가 뭐냐? 두 번째, 뭐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뭐 해버리면 없다. 맞아요. 써버리면 없다. 너무 잘하네. 야, 이거 재테크의 세 가지 종류. 제 특허인데 어떻게 특허의 두 번째를 척척 알아맞혀.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써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것은 무슨 테크? 그래서 이름하여 짠 테크. 짠돌이, 짠 테크. 그래서 몸 테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짠 테크. 아껴 써야 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1 빼기 2, 1 빼기 2를 하면 전문 용어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몸테크 100만 원 벌면 짠테크는 50만 원을 써야 된다.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재테크. 투자를 할까? 이것은 이따가 말미에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김광주하고 네이버에 쳐보면 예서 24 이런 교보나 쳐보면 최근에 작년에 나갔던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봉지라면 재테크. 재테크는 봉지라면 끓이는 것만큼 쉽다. 봉지라면 어떻게 끓여요? 냄비에 물 넣고 가스레인지 불 붙이고 물 끓으면 비닐봉지에 뜯어서 라면 넣고 그 다음에 뚜껑 닫고 기다리면 뭐가 된다? 라면이 된다. 세 번째 재테크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주식에 투자할까? 어떤 코인에 투자할까? 이것이 아니고 돈의 질이에요. 돈의 질. 이 돈의 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윳돈이냐 아니냐. 여윳돈. 여윳돈의 의미는 투자에서 만약에 반토막이 나도 내가 여윳돈이니까 기다릴 수 있거든. 기다리면 대부분 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기다리면. 오히려 떨어졌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면. 근데 여윳돈이 아니면 빚내어 했다면 계속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내 마음도 조급하고 그러면 반토막 나면 두려워요. 원금을 왕창 다 잃을까 봐서. 그래서 반이라도 건지자, 반본전이라도 건지자 해서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재테크는 무조건 하고 몸테크와 짠테크가 성공해야, 짠테크가 성공해야 세 번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테크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태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별 이유 없이 다른 친구들 태어날 때 휩쓸려서 같이 나온 것 같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줄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 키, 몸무게, MBTI 다 달라. 그죠? 내 몸값을 높이면서 가장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저씨는 뭐 제가 살만하니까 이런 말 하지. 아니에요. 아저씨가 20년 전 나이 42살 때 지방대 출신, 서울에는 학연 지연 하나도 없는 무직, 그 다음에 집 없고 애 셋 딸린 가장, 그 다음에 빚 많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벌다가 너무 많이 벌어서 망했는데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고. 왜? 그 일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부터 20년이 흘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0대가 아저씨만한 그때 나이 42살에 아저씨만한 그런 행편보다 조금 낫다면 여러분들의 40년 후는 아저씨보다 훨씬 장대하리라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천만 배우들이 하나같이 막걸리 하나만 가지고 연극판에서 뒹굴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들이 걱정했겠죠? 당연히 걱정했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수문에 지금 눈을 뜨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돈 쓸 일이 없어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2023년 개인 회생자 가운데 5%는 의사예요. 믿기나요, 여러분? 5%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큰 돈을 벌면서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 고소득자인데도 개인 파산을 했을까요? 많이 벌면 뭐예요? 많이 썼단 말이에요. 많이 쓰는 것은 이게 또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계속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게 써야 되는데 왜 우리 소득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적게 쓰려면 뭘 해야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잠깐 지금도 나는 좋아하는 일 없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미션.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의 돈이 생기든 그게 부모로 받는 용돈이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든 그 버는 돈에서 반드시 한 달 내가 소비할 곳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을 한다고? 내가 버는 돈에서 쓰는 훈련을 한다고. 내 지출을 어디에 썼지? 왜?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얼마 전에
제 어른 고객이 자녀를 데려왔는데 자녀가 문화예술 쪽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무슨 아르바이트? 극장, 소극장, 거기 뭐 티켓팅 이런 등등 이제 아르바이트 그쪽을 해요. 뭐 돈은 큰 돈이 안 되죠.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큰 부자는 아니라도 집도 있고 해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 해라. 집은 아빠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이 없는 아들을 대표님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녀의 인생을 아버지가 책임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했던 기대랑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완전 차이가 났었어요. 아들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 대신 제가 아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느냐 했더니 용돈을 안 준대요. 내가 지금 부모님 집 얹혀 사는데 성인이 되어가지고 경제적 책임은 져야 돼요. 집세 주냐? 안 준대요. 밥값 주냐? 안 준대요. 청소 누가 하냐? 엄마가 한대요. 그러면 어느 부모라도 자녀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성인 자녀를.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얼마 버냐? 한 달에 한 100만 원 번대요. 얼마 쓰냐? 100만 원 더 쓴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용납 못하죠. 네가 정말 네 일을 아직 찾지 못했고 그쪽 일에 관심이 있으면 더 탐구해 보고 싶으면 오케이. 대신에 부모님을 네가 설득해야 된다. 설득하려면 네가 책임지는 성인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집에 줘라. 네 방값, 네 밥값, 그리고 50만 원 가지고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해서 돈을 남겨라.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너를 믿어줄 거다. 내가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면 좋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경제교육의 첫 번째는 뭐라고? 내 지출. 무조건 결심하세요. 몸테크. 내가 번 돈에서 돈을 남긴다. 정말 못 벌었으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먹여 살려야 될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소년 가장도 있고 또 결혼을 안 해도 자녀가 없어도 내가 써야 할, 부득이하게 써야 될 곳이 있는 그런 행편에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버는 돈에서 쓰려고 항상 남기려고 그것을 습관화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잘 관찰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욕망은 본능이거든요. 욕망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본성, 어떤 감정, 어떤 욕망이라도 다 사랑해 주세요. 왜? 그 욕망들은 나라는 밭, 토양에서 다 가지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좀 불편해 보이는, 때로는 나도 불편한 그 욕망을 내가 지나치게 자책하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잘하는 언사조차도 같이 묻어질 수 있어요. 항상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무조건 돈이 돼요. 어떤 돈? 몸테크가 돼요. 나중에 쌓이면 쓸수록 점점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생겨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쌓이는 것이 무조건 생겨요. 그러면서 또한 쓰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쓰면 굉장히 글이 길어져요. 또 어떤 것을 쓰면, 어떤 카테고리를 쓰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계속 다른 것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글이 풍성해져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그것을 계속 다듬어 가지는 것. 그것이 시간이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한번 생기면 이게 몸테크예요. 자, 몸테크, 짠테크.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1번, 2번에 써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재테크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뭘 해? 자본주의는 항상 성장해요.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의 모든 소비, 가격이 올랐고, 월급이 올랐고, 집값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자본주의 계속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여윳돈, 기다릴 수 있는 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빠질 때 내가 기다리면 더 올라. 못 기다리면 손해봐. 못 기다리면 빚을 냈던 돈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처분 소득 이야기했죠. 항상 돈을 남겨야 된다. 이게 다 여윳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을 통해서 확보해서 여윳돈만 생긴다면, 여윳돈을 만들 수 있다면 기다리면 오르는 자산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따박따박 적금식을 거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ETF라고. ETF 들어봤죠? ETF 못 들어봤으면 이제 들은 거예요, 저한테. ETF. ETF는 뭐냐? 해당 업종이나 국가 경제의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것을 지수라 그래요, 지수. 예컨대 한 학급에 100명의 학생들이 있어. 그 1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시험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
그 평균 점수만 계속 따박따박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 ETF예요. ETF도 다양해요. 어떤 평균이냐에 따라서. 미국에 1등에서 500등 하는 기업,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등에서 500등 하는 기업의 한 주당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가의 평균을 계속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S&P 500 지수라고 그래요.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기술주, 테슬라도 다 기술주. 미국의 나스닥 100, 나스닥 기술주의 1등에서 100등 기업들의 평균을 계속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나스닥 100 지수라고 그래요. 이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 또 업종도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 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평균으로 쫓아가는 것. 이게 2차 전지 ETF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쉬워요. 결론 났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투자는 무조건 돈 버는 투자는 첫째, 무조건 여윳돈,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윳돈을 하시고 가장 간단하게 무조건 성장하는 것. 자본주의의 대표 마탱은 어디라고? 미국이라고. 미국의 S&P 500 대표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ETF만 그냥 매달 날짜 정해놓고 투자하세요. ETF 투자할 때는 내가 주식처럼 직접 사야 돼요. 그때 그날 사야 돼. 근데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살려고 들어갔더니 가격이 몇 백원, 뭐 10원 자꾸 바뀌니까 왠지 움찔움찔해요. 그러면서 놓쳐버리고 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보면 자동 매수 서비스를 해요. 마치 적금처럼 내가 매달 며칠 날 10만 원어치를 ETF를 살 거야. ETF를 지정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해당 증권회사에서 10만 원어치를 그 해당 날짜에 자동 매수해줘요. 내가 신경 안 써도. 계좌 입금만 돼 있으면. 그럼 나는 내 계좌에 자동 이체만 해놓으면 돼. 자동 이체만 걸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일정 금액 한도가 있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해주지 않아요. 일정 금액 한도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적은 돈으로 아마 그 한도 내에는 다 서비스가 되리라 생각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게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투자? 결론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이제 한국에서 검색을 할 때는 S&P 500 들어가는 ETF, 가처분 소득을 만들고 내 지출이 중요하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지출이 중요하다. 욕망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은 항상 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기록하고 쓸수록 돈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몸테크를 배우고 재테크를 가장 단순하고 쉽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코인이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마음을 뺏겨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하루 24시간 돌아가니까 마음을 뺏겨. 그래서 정작 1번, 2번에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만 꼭 기억하시고 자신한테 오늘 당장 해라부터 저녁에 뭐 한다고? 저녁에 돌아가면 써라고. 거기서부터 몸테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